이번에 뜨거운 개항을의 사전 투표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항을 사전 투표율 함께 보시죠. 지금 지역별로 사전 투표 높은 곳 몇 곳을 좀 봤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충남 보령 서천에서 29.68% 1위, 인천 계양을이 2위에 랭킹됐습니다. 24.94%. 오, 인천 계양을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사전 투표도 높군요, 비율이. 분당갑, 안철수, 김병관. 이 지역의 사전 투표도 22.56%로 높아요. 야, 이것도 또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지금 분당갑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이겼고 지금 여론조사상 안철수 후보가 높은데 사전 투표는 통상 민주당 강세였는데 이 분당갑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건 민주당 후보 지지자가 결집했다는 뜻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충남 보령 서천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도 의외인데 일단 계양을의 사전 투표가 전국 2위예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예전엔 사실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것 혹은 투표율을 높이는 게 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점이 있었어요. 총선 대선 다 그랬어요. 예전은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서로 본인의 당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짜 이제 알 수 없는 정치 공학이 상당히 변화했는데 이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이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지지층이 총 결집을 하느라고 아마도 사전 투표에 동참했을 수도 있고요. 추측입니다만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총 결집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뭐 아시겠지만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후보가 나올 때 인천에 이제 오랫동안 사셨던 토박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인천 계양을을 만만하게 보고 나온 게 아니냐, 뭐 계양이 호구냐라는 그런 유행어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라는 표가 또 결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론이 결집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대선이 끝나고 그 피로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제 주변에는 그냥 지방선거 그냥 투표 안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이미 대선에서 한 번 치렀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그냥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정말 핫한 지역에서 또 계양을 또 성남 분당갑에서 이렇게 사전 선거율이 높게 나온 것은 그만큼 전국적인 관심사가 총 집중되어 있고, 아니 열기가 뜨거운데 사전 투표율까지 함께 높으니까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각 당에서 점점 그 총 결집해야 된다는 여론을 아주 강하게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핫한 지역에서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할 텐데 사실 어느 당에 유리한지 정말 끝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몰라요. 이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서 다 하는 말인데 계양을 같은 경우는 둘 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 결집도 있고 반 이재명 결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자체가 지금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양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야가 워낙 이 계양을 해서 뜨겁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여론조사에서 여유가 있는 안철수 후보가 계양을에 와서 윤영선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원 논평과 유세를 했습니다. 각각 들어볼 텐데 먼저 계양을을 찾은 안철수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주민 한 분이 도망쳐서 이쪽으로 왔다길래 찾으러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윤영선 후보 이 세 가지 모두 다 가진 분입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가 윤영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분당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인천 계양을로 이사 오신 분 한 분을 찾으러 왔다,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 겨냥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회적인 이제 비판을 하면서 윤영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구조적으로 사실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조금 급하게 굉장히 처절하게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것과 달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네요. 본인의 여유가 있어요. 지역구에 나와서 또 다른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지지 유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제 본인 지역구는 좀 안전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두 지역 아까 사전투표 2, 3위를 차지한 지역의 이제 특장점은 대선 후보들이 이제 참전을 한 지역구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원래는 전국구로 이제 뛰면서 지원 유세, 다른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고 총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반면 안철수 나는 여유가 있다. 여유 나는 있다. 다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서 주말을 보내는 게 원래는 맞죠.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당 전체 차원의 어떤 전략적인 선거 유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말로 윤영선 후보를 굉장히 치켜 세워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영선 후보가 이렇게 선전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선전해주니까 굉장히 이쁜 후보가 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이쁜 후보,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을 손정희 변호사님이 써주셨어요. 분명한 건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개항을 해서 의회에 지금 초접전 양상을 펼치면서 사실 전 국민들이 개항을 선거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개항을 주민들의 사전투표 비율도 높다.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가 높은 대신 본투표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당일 본투표율이 개항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전체적인 개항을 주민들의 투표 열기와 참여도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가 개표 초반에 공개될 텐데 그게 어느 후보를 향했는지를 봐야 전체적인 판세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 이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이야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윤영선 후보를 겨눴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목동 사람 윤영선 후보가 2012년부터 목동 교회에서 신자로 등록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가짜 개항 사람의 민낯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개항 목동 양다리로 개항 주민을 농락한다. 가짜 개항 사람 행세 그만하고 개항 주민께 사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습니다.